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과 스마트 시티 강의를 맡고 있는 심상규입니다. 이번 시간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앞의 시간에는 블록체인의 개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기술, 그리고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지금 바로 앞의 시간에는, 어, 스마트 시티라는 게 결국은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러면 이 플랫폼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스마트 시티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지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주제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결국은 플랫폼으로서의 스마트 시티를 봐야 될 텐데 이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으로서의 스마트 시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요게 이번 시간의 주제입니다. 스마트 시티를 이제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런 그림이 머릿속에 많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이제 도시잖아요. 도시고, 아래쪽에는 다양한 이제 IoT 디바이스들, 그리고 이 디바이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가공하면 서비스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클라우드에 의해서 뭐, 제공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데이터들이 있고, 이걸 가공해서 분석해서 서비스가 있고, 이 서비스를 결국은 도시민들한테 제공해주고, 그러면 이 도시민들이 또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를 또 활용하니까 자연스럽게 또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이 데이터가 또 분석 가공되고 또 이렇게 제공되고 그럼 이게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 원을 이렇게 계속 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사이클을 순환하는 사이클을 계속 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건물을 스마트하게 하는 거, 집을 스마트하게 하고 자동차 포함되고요. 뭐 에너지, 그다음에 뭐 공장, 그다음에 뭐 다양한 교통수단들, 그리고 이런 뭐 병원이나 뭐 경찰 뭐 이런 것 같은 이렇게 소셜 서비스들, 그리고 이제 전자정부 이런 것들까지도 굉장히 우리가 다 스마트 시티에서 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플랫폼이라는 이야기를 앞의 시간에서 플랫폼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서비스 그 에코시스템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아래쪽에서 디바이스가 있고 그 디바이스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러면 요걸 참여하는 주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기계를 공급해주는 제조사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주체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런 주체들이 결국은 이 플랫폼 위에서 존재하는 하나의 개체고 그리고 이 심지어는 요 사용자들, 이 시민들도 여기에 참여하는 하나의 개체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플랫폼이 있고 참여하는 개체들이 있고 요걸 우리가 아우르면 이게 자연스럽게 에코시스템, 생태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 건데요. 그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 시티라는 거에 중요한 두 가지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가 커넥티비티고 인텔리전스 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커넥티비티는 그 기계와 기계가 연결되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와 서비스가 연결되고 그리고 또 다르게는 시스템과 시스템이 연결되는 이런 것들이 뭐 서로 연결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커넥티비티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인텔리전스는 거기서 모이는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우리가 체계적으로 어떻게 조율을 할 거고 거기에서 진짜 의미를 어떻게 찾을 거고 이런 것들이 인텔리전스인 거죠. 우리가 그걸 현명하게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이게 이제 스마트 시티일 텐데 결국은 아래쪽에는 IT 인프라가 또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데이터가 생기면 그게 이제 빅데이터겠죠. 그러면 그런 빅데이터는 어떻게 저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걸 우리가 분석하고 가공하는 거는 뭐 요즘 최신 기술은 결국은 이제 기계학습이죠. 인공지능. 네, 기계학습을 어떻게 적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서비스로 제공해 줄 때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래쪽에 기반 인프라로 깔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물들, 이런 사물들이 있을 테고, 그리고 이 사물들에 의해서 제공돼주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하면 요만큼이 물리적인 형태의 스마트 시티가 되는 거죠. 물리적인 형태인 거고요. 이 물리적인 기반, 요만큼이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거고, 요 플랫폼 위에 여러 개체들이 참여를 할 겁니다. 요 참여를 하면 결국은 요것들을 쭉 모으면 이게 거대한 에코시스템이 되는 거고, 요게 스마트 시티다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 위쪽에서는 다양한 기업 간의 이제 협업이 있어야 되고, 기술 간의 협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시민들이 지금 그림에는 빠져 있는데요. 요 시민들도 요 위치에 들어가면, 그러면 시민들하고도 요게 어떻게 소통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스마트 시티에서 다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스마트 시티가 단순히 IoT 디바이스에 뭐 작은 서비스 붙여가지고 이거 되니까 편리하시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스마트 시티들 보면 이게 다 데이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라는 게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1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증기기관에 의해서 이제 이게 돌아가기 시작을 했죠. 이게 이제 산업혁명이고요. 그거는 인력이라는 거를 기계의 힘으로 대체하는 거였죠.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그 다음에 2차의 산업혁명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의한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가능하게 해줬던 거는 사람의, 지적인 계산 능력, 이런 거를 컴퓨터가 대신을 해주는 거죠. 네. 이런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는, 그럼 앞에는 이게, 그 컴퓨터가, 그렇죠. 이렇게 증기기관에 대체해주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대체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터넷이나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대체를 해주고, 그럼 그 다음에는 무언가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렇게 핵심이 되는, 주인공이 되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무언가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단연컨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융합되고, 기술이 융합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융합되고, 그 다음에 제품들이 융합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의 모습으로 드러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결국은 도시에 반영되면 그것 자체가 스마트 시티가 되겠죠. 그러면 스마트 시티의 핵심적인 요소도 결국은 데이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데서들도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마트 시티를 만들자라는 거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두 사례들을 좀 보시면 이렇게 영국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도 있고요. 덴마크, 스페인, 그 다음에 싱가포르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이런 데서 이런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블록체인, 스마트 시티, 네, 죄송합니다. 스마트 시티를 굉장히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결국은 사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되겠죠.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서비스들, 그런 서비스들이 이런 이렇게 다양한 또 서비스들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는데, 암스테르담을 한번 보시면, 암스테르담에서 스마트 시티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제 ASC라고 이제, 줄여서 부르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서는 공공기관이랑 그다음 민간 기업들 이런 데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주로 에너지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암스테르담이 이제 그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를 하다 보니 이게 환경 이런 거에 많이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고 전기차를 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그린 뭐 이런 쪽에 많이 맞춰져 있고요. 이런 걸 하려니 자동차랑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엮여 있고 여기에 개인이 참여하기 위해서 개인 데이터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 민간기업, 학계 이런 데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해서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하고 있는 걸 보시면 스마트 모빌리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모빌리티에 보시면 전기 화물 차량, 그 다음에 트레일러 트럭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화물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전기 차량을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스마트 에너지 여기도 시민들이 직접 이렇게 가로등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등이 뭐 이렇게 어떤 날씨에는 좀 더 빨리 켜져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조도를 좀 낮춰야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이렇게 협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까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사람이 이동을 한다 그러면 그 이동하는 경로에 맞춰서 가로등이 뭐 조금 더 밝아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가버먼트에 보시면 이게 쓰레기라든지 그 다음에 태양열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암스테르담은 이런 자전거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자전거, 전기 자동차, 그 다음에 이런 이렇게 쓰레기 활용 문제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시스템이 서로 상호관계에 의해서 조율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민간 기업이나 학교나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오픈 플랫폼에서 쉽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열어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기도 하고 그 아이디어를 바로 수용해서 또 이렇게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번째 시간에 플랫폼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픈니스, 개방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개방형 플랫폼을 추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로 핀란드를 보시면 핀란드는 여기에 발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이런 섬이 있는데 이런 지역이 이렇게 좀 한때는 버려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버려진 지역이었는데 이 버려진 지역을 이렇게 재활용해서 이렇게 굉장히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라는 거죠. 이렇게 버려진 항구 도시였는데 이걸 이렇게 좀 활용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 보시면 이렇게 뭐 쓰레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의 이동 패턴을 위해서 반영을 해서 공유 자동차, 공유 자전거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시민들 사이에서 소통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사회 연결망을 같이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버스를 타는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저희 집에 앞에 360번 버스가 사는데요. 예를 들어서 360번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저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360번 버스를 이용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끼리 서로 뭐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든지 그러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시민들 사이의 소통과 교류를 스마트 모빌리티랑 같이 엮어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근한 이웃들을 위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유통기한이 가까워지는 제품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이런 것들도 또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품의 어차피 우리가 또 소비자들이잖아요, 시민들이.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제품의 정보들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도시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에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블록체인은 사례는 두 개를 보셨고, 그러면 실제 블록체인을 스마트 시티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없냐라는 걸 보시면, 블록체인이 메인은 아니지만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블록체인을 하나의 요소로 활용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호주, 미국, 중국, 러시아, 캐나다, 영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고요. 이런 프로젝트들은 메인으로 하려고 하는 주제가 있는데 거기에 블록체인이라는 거를 이렇게 사이드로 이렇게 붙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블록체인을 아예 핵심 요소로 두고 블록체인 위에 스마트 시티를 구축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두바이라든지 중국의 항저우, 그 다음에 에스토니아 이런 데들은 블록체인을 아예 플랫폼으로 쭉 깔아놓고 그 위에 스마트 시티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데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중심으로 스마트 시티를 만들고 하는 노력이 있고 그런 와중에 옆에 블록체인을 좀 붙이려고 하는 노력이 있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는 아예 블록체인 기반으로 스마트 시티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노력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시티들이 이제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스마트 시티들이 성공을 하려면 그러면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라는 거를 이런 유럽의 이렇게 그 유엔 산하에 있는 유로피안 커미션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요구 사항들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네 가지 요소들을 정리를 좀 했는데요. 생태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생태계가 이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아래쪽에 플랫폼 만들고 개체들이 참여하고 이 개체들이 서로 인터랙션을 할 수 있고 서로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게 점점 커지고 이게 자율적으로 돌아가면 이게 생태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러면 이 생태계를 위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만들 거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암스테르담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추진하고 있는 사례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렇게 테스트나 시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참여할까 말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이런 주체들이 있겠죠. 특히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런 참여를 위한 테스트, 시연 이런 것들을 쉽게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거 잠깐 돌려보니 굉장히 효과가 있네. 그러면 그 기업이 적극적으로 더 역할을 하겠죠.
그런 것들을 하면 결국은 또 생태계가 조성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이고 이렇게 상호 운영이 가능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참여자들이 개별적인 역할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점점점 확대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가버넌스가 정부 중심의 이제 가버넌스 당연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존의 IT 환경이나 이런 데서는 그걸 주도하는 어떤 기관이든 세력이든 뭐 무언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주최하는 쪽 입장에서 거버넌스를 진행을 합니다. 아, 이게 잘 관리되고 있구나, 잘 운영되고 있구나, 그거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체크하고, 그 체크가 잘 되면 잘 됐네 하고, 이게 잘 안 되면 왜 안 됐는지 원인 파악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이제 거버넌스잖아요. 근데 이런 거버넌스가 뭔가 자율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공개적이어야 되고, 네. 제가 네 번째 시간에 플랫폼이 어떤 요소들을 갖추어야 되느냐,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플랫폼이 있고 참여 개체, 특히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고 그 아래쪽에 플랫폼이 있는데 요 사이를 서로 이렇게 순환하는, 이렇게 서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칙이 있어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규칙과 원칙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게 공개적이어야 되고 그게 합리적이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잘 지켜볼 수 있고, 아, 이건 진짜 잘 동작하고 있고 잘 운영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이런 거버넌스고요. 그 다음에 물론 스마트 시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뭐 자금 이야기는 빠질 수 없겠죠. 이런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잘 배분돼야 되고 잘 운영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고요. 네, 결국은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금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자금은 확보되어 있다고 치고 결국은 우리가 중요한 게 적극적인 참여를 어떻게 끌어내고 생태계를 만들어 갈 거냐, 그리고 그 원칙과 규칙을 명확하게 하고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그 기반 하에서 이게 잘 돌아가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참여 개체들이 공동으로 거버넌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참여 개체가 테스트나 시연을 해보고 내가 이걸 느껴보고, 아, 이거는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지라고 이게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져야 성공적인 스마트 시티가 되겠다라는 게 유럽 쪽에서 이렇게 의견을 만든 이런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 결국은 제일 첫 번째는 개방성인 것 같습니다. 이 개방성이라는 게, 사람이 참여를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일단 문이 열려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사람이 거기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진입점이나 이런 게 많이 열려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결심을 할 때, 아, 내가 이거를 이렇게 체험을 해보고 이거를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이러면은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러 가면 이렇게 시음해보라고, 시식해보라고 이렇게 막 주시잖아요. 그게 이제 테스트해보고 이러면 우리가 쉽게 결심을 할 수 있고, 같이 동참을 할 수 있고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 그런 것들 전체가 전부 다 개방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방적인 것들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게 결국은 굉장히 투명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서로 협업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도 많이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콜라보레이션에 해당되는 요소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큰 맥락에서 이렇게 개방성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보안입니다. 네. 보안이라는 게 결국 이게 중요한 게, 이 스마트 시티에서는 다양한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가 결국은 다 서로 연결되어서 데이터 자체가 더 거대한 데이터가 되고, 이 데이터 사이에서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고, 그런 새로운 의미가 주민들에게 뭔가 새롭게 느껴지고 아름답게 느껴져야 되고 편리하게 느껴져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 디바이스에서 만들어지는 정보 중에서 일부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르게는 그런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가 해킹의 우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보안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해킹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기존의 보안 기술들로 커버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안전성하고 신뢰도입니다. 결국은 데이터를 모을 수밖에 없고, 이 모은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안전하게 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인 걸로 보면 이렇게 각각의 디바이스가 있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게 플랫폼의 데이터가 모이고 이게 서비스로 만들어지면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보안의 위험 요소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기술들은 사실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그리고 조합한 걸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그걸 활용하는 시민들, 주체들에게 뭔가 신뢰를 줄 수 있는 거, 이게 결국은 신뢰를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냐, 신뢰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느냐, 이런 거의 차이겠죠. 그래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게 결국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말씀드린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개방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안성,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스마트 시티를 그러면 어떻게 구축할 거야? 라고 보면, 구축하는 거는 결국 이제 데이터들이 많이 모이면 그럼 그거를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이 우리가 기존에는 접근했던 방식이 주로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기기들이 있으면 데이터가 모이고,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고 그걸 사용자들한테 제공해 주죠. 이런 흐름이었는데, 그게 이런 디바이스가 있고 이런 디바이스가 있고 이런 디바이스가 있으면 이런 서비스들이 따로 놀았단 말이죠. 따로 놀고 이게 데이터들이 서로 연결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따로 놀다 보니,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고 이걸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고 이걸 하기 위해서 뭔가 만들면 이게 누더기가 되는 거죠. 이게 차곡차곡 이게 조각을 자꾸 붙여서 커다란 천을 만드는 이런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일부 데이터를 통합해서 하나의 큰 빅데이터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통합이 되고, 그러면 이 통합됐으니까 기존의 서비스는 앞에 있었던 서비스가 똑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데이터가 합쳐졌으니까 새로운 서비스를 더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만드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지만, 근데 여전히 통합되지 않는 데이터들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럼 또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이거를 블록체인을 도입을 하면 이게 효율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들이 블록체인에서 하나의 노드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노드, 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노드, 그러면 노드와 노드 사이를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 그리고 그 노드 사이에서 데이터가 오고 갈 때 안정적인 공유 체계를 만드는 거, 이것 자체가 블록체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개별적으로 놀던 데이터들을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그러면 이 데이터들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경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 데이터들이 통합되는 거고, 그러면 기존에 A라는 업체는 이 데이터만 밖에 보지는 못했는데, 근데 이 데이터만 보고 내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는 굉장히 범위가 좁겠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요만큼 알고 있는 거에서 서비스를 만들자면 더 작은 부분으로 서비스를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기존에 요만큼 보던 게 요만큼을 더 볼 수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여기서 이렇게 늘어나겠죠. 네. 그게 이렇게 데이터들을 서로 연결해 주면서 생기는 기대 효과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C라는 서비스는 여기 있는 데이터도 당겨오고 여기 있는 데이터도 이렇게 당겨오면, 그러면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건 뭐냐면, 새롭게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 회사가 나왔어요. 그럼 이 회사는 그러면 자기가 기존에 있는 새로운 디바이스를 막 또 배포를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 회사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끌어당겨 가지고 자기들이 머신러닝을 쓰든 아니면 새로운 분석 기법을 쓰든 새로운 데이터,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새로운 방식으로 가공해서 새로운 접근법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라는 거는 원소스의 멀티 유즈잖아요. 데이터가 한번 모이면 그러면 그거는 얼마든지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한번 모았으면 그 다음에 재활용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여기는 얼마든지 팽창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 시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늘어나잖아요. 이게 당연히 이런 방법이 유저들에게, 시민들에게는 굉장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데이터의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공공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테고, 도시에서 이미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이미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을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민간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통신사라든지 뭐 이렇게 뭐 가스 회사, 도시가스 회사라든지 이런 데들 얼마든지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개인 그 다른 또 이렇게
조그만 회사들이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 데이터들도 있을 텐데요. 그럼 이런 데이터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블록체인을 요 사이에 잘 형성을 해주면,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고, 신규 사업들이 또 여기에 만들어질 수 있고, 이게 결국은 고용 창출이고 산업 창출인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에코시스템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연결될까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플랫폼이 있고, 그 위에 개체들이 올라가는데, 개체들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맺을 거냐, 이게 이제 우리가 큰 그림에서 바라보는 에코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래쪽에 플랫폼 빼고, 그럼 위쪽에 있는 그 개체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될 거냐, 보면, 그러면 가운데 이제 이런 우리가 뭐 이렇게 공유 자원으로서 데이터 센터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그림에 보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레이어가 있는데 이런 게 있었죠. 아래쪽에 IT 인프라가 있어서 그 IT 인프라에는 우리가 이제 뭐 빅데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머신러닝도 있고, 뭐 클라우드도 있고, 이런 아래쪽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와 서비스가 있는 레이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사용자들이 올라가는 이런 개체들 네, 레이어가 있었는데, 그 그림을 떠올려 보시면 아래쪽에 우리가 스마트 시티에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IT 인프라가 있고, 그게 이제 이런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거기서는 이런 빅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을 테고, 클라우드를 제공해 주는 이런 시스템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빅데이터들이 모여 있을 때 그거를 손쉽게 가공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공정 자원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 이런 컴퓨팅 자원을 특정한 기업한테 이렇게 뭐 빌려줄 수 있는 거죠. 네. 제공을 해줄 수 있고, 그러면 뭐 이런 걸 빌려받아서, 이렇게 제공을 받아서 이런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도 있을 테고, 어떤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이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겠죠. IoT 디바이스가 있고, 그걸 활용하는 서비스가 있고, 그 서비스 뒷단에는 이렇게 데이터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데, 그러면 이게 요 스마트 시티의 안쪽에서만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 스마트 시티의 물리적인 범위, 이건 물리적인 범위입니다. 물리적인 범위에 벗어나면, 그러면은 기존에 또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또 국내에서도 많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서도 많이 돌고 있고, 그러면 이런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있고,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하고 연결하는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고, 그러면 요 안쪽에는 우리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데이터를 서로 공유해주는 그런 플랫폼을 하나 만들면, 그러면 요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경로를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빅데이터, 기존에 있는 빅데이터 뒤에는 또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을 테고, 이 서비스는 특정한 다른 기업들이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D앱들, 디센트럴라이즈드 어플리케이션, D앱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 D앱들은 또 다른 회사들이 제공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 제공해주는 여기서도 데이터가 생기고, 여기서도 데이터가 생기면 여기서 데이터가 또 모이고, 여기도 데이터가 모이고, 여기도 데이터가 모이는데, 여기가 다 외부의 데이터잖아요. 그리고 요 안쪽은 스마트 시티 내부의 데이터고, 그러면 스마트 시티 내부의 데이터와 외부의 데이터들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개방적인 구조,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데이터들이 오고 가는 이런 경로들이 그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데이터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다른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이런 다양한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데이터의 거래라는 컨셉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요즘 데이터 이코노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데이터 이코노미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기존의 이코노미는 주로 유형의 물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죠. 눈에 보이는 물건, 그 다음에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가로 금전이 오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받고 금전을 내고 이런 이렇게 교환 관계를 토대로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인 경제인 거죠. 근데 데이터 이코노미는 내가 이렇게 받는 것 자체가 그냥 서비스나 물건이나 뭐 제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데이터 자체인 거죠. 데이터를 내가 받고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이루어지는 거, 이거를 데이터 이코노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 경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부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해외 정부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스마트 시티라는 게 결국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서로 우리가 연결시켜 줄 수 있으면 그러면 기존에 따로따로 놀던 데이터들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따로 놀고 여기가 따로 놀던 이런 데이터들이 따로 있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서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면 이런 데이터의 효용성, 가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치를 높여주고 그런 가치를 새롭게 재정의를 해줄 수 있는 게 결국은 블록체인인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을 가치 네트워크, 그러니까 밸류 오브 네트워크이라고 이제 네트워크 오브 밸류인 거죠. 네,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네, 그래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쉽게 오고 갈 수 있고 내부, 외부 가리지 않고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개방성까지 이렇게 확보를 해준다고 그러면 굉장히 아름다운 스마트 시티의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가 금전의 흐름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결국 이 참여하는 주체들이 경제적으로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서 충분히 흐르는 자금의 흐름들이 안정화되어야 이 자체가 충분히 살아남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 자체에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을 누군가 외부에서 소싱을 해야 되는데 그 소싱을 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 멈춘다. 그러면 이게 서스테이너블 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외부에 그런 것들 없이 요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잘 놀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안정적인 자체적인 생태계가 되는 거죠. 이게 안정적인 생태계가 되지 않으면 이게 동물원이 되는 겁니다. 동물원은 자체적으로 안정적인 생태계가 아니죠. 동물원을 보고 우리가 생태계라고 하질 않잖아요. 동물원은 외부에서 그 동물원을 관리하는 주체가 있어서 그 주체가 계속 끊임없이 먹이를 공급해 주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서스테이너블 하지가 않은 거죠. 서스테이너블 한 거는 우리가 세렝게티 초원, 대초원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거기는 사람이 가서 먹이를 주지 않아도 동물들이 알아서 찾아먹고 거기서 동물들이 알아서 성장하고 뭐 이렇게 자율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진정한 생태계고. 예.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그 안에서 먹이 사슬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순환하는 루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안에서 돌아가는 순환 루프를 찾아가고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서 보시면 여기 기업들, 여기 이 기업들 중에서는 어떤 기업은 이런 공용의 이렇게 전산 자원,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는 기업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활용하는 기업은 그러면 이런 전산 자원을 활용을 해서 자기들의 클라우드 시스템의 일부를 어, 네, 제공받는 거죠. 제공받아서 자체적인 클라우드 시스템을 가상적으로 만들 수 있고, 빅데이터도 일부를 점유해서 자기들만의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그러면 요거는 자기들이 컴퓨팅 자원을 일부 활용해서 자기들만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파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데이터를 사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뭐 파는 입장은 단순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팔면 되니까. 사는 입장은 자기들이 혼자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는 요만큼이지만 데이터를 사면은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질 수 있잖아요.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질 수 있으면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이 같이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있을 테고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데이터를 사고 팔리면 뭔가 시장이 있어야 되겠죠. 이 시장이라는 게 앞에서 보시면 이런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경로를 중앙에서 관리를 해주는 거죠. 이 관리를 해주는 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개입을 하는 건 아니고 자율적으로 흘러가는데 그 밑에 있는 이렇게 바탕, 토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토대가 있으면 결국은 거기에 그러니까 뭔가 트레이딩을 한 데이터를 거래하면서 생기는 이런 피들이 생기고 이 피가 다시 여기에 다 돌고 이러면서 요 사이에서 요 파란색이 결국은 금전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고 이 금전적인 효과가 요 안에서 이렇게 계속 도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 만들어지는 회사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이런 클라우드라든지 빅데이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자기가 쉽게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이런 전산 자원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투자를 받아가지고 더 큰 기업이 되고 이런 환경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래쪽에 데이터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돌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굉장히 새로운 서비스들이 마구 생겨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데이터의 이렇게 흐름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우리가 거버넌스를 확보할 수 있고 이 데이터가 안전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개체들이 또 참여를 해서
이렇게 서로서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고, 이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스마트 시티의 잘 되기 위한 요구 조건들, 방향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만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게 시민들의 실생활에서, 네, 전산이 그 IT적인 거 말고요. 그 실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들이 있어서 그런 서비스들까지 연계를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더욱 좋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5번에 걸친 연강의 마지막 결론은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은 스마트 시티가 가야 되는 거는 시티 자체, 도시 자체가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 요 이야기를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는 결국은 그거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이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요 스마트 시티라는 것 자체가 자율적으로 돌아야 되잖아요. 굉장히 뭐 누군가가 관할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제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자율적으로 신뢰를 서로서로가 믿을 수 있고 서로서로가 이렇게 자율스럽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서로서로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하는 게 결국은 트러스트리스 트러스트고, 그리고 그 스마트 시티라는 게 민주스러워야 되잖아요. 민주주의스러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민주주의스러워야 되는 게 결국은 IT 기술 기반으로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스마트 시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개체들이 손쉽게 서로 협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세 가지 요소가 제가 블록체인의 첫 번째 그 강의의 시간에서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효과, 개념, 이런 것들을 요 세 가지로 정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스마트 시티가 가야 되는 길이나 블록체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동일한 셈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스마트 시티, 그리고 이제 도시를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으로 보는 데 있어서 블록체인이라는 도구는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강의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5번의 강의인데요. 네,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